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고 감량화를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마련된 자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석자 소개와 환영사, 기간별 의견 발표, 개선사항과 주민건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형태를 갖춘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더 미리 살폈어야 될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지금까지도 어떤 마을에서 흥당인들도 오셨는데 관이든 주민이든 나름대로 자구적인 노력들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이 안 된 부분들이 환경적으로 지금까지보다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리고 각자 위치에서 어떤 건의사항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점을 좀 논의해 주시고, 대부도가 어떻게든 간에 오늘보다 나아지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거 개의치 마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서 대부도 쓰레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윤 대부개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소정책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원호 대부도 통장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백준돈 본부장님과 우리 행정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항상 저희도 생각하지만 이 대부도에 항상 이 쓰레기가 항상 문제라고 저도 우리 본부장님이 동장으로 계실 때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한 것 같고요. 오늘 아까 본부장님도 이런저런 얘기 기획치 마시고 다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쓰레기가 사실 불법 투기가 무지하게 많죠. 대부도가 어떻게 보면 분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부분은 다 알고 계시고 시내 같지 않고 여기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데 하다못해 여기 이 본부 옆에 가면은 봉지에다 버린 쓰레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렇게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감시단이 지금 통장들 위주로 해서 감시단이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시단이 다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불법 투기가 많은데 앞으로도 활동도 많이 하고 주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관심 가지고 대부도가 더 깨끗한 대부도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글쎄, 제가 제일 책임감을 느끼는 이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주무관님 이하 대부 개발과에 감사하는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들어오는 제 입구다 보니까 이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이렇게 지역이고 주말에는 우리 지역을 통과하는 관광객들도 워낙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이제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참 늘 몇 년 전서부터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 좀 늦은 감도 있지만은 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7명 가지고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도로변 청소에서 가장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도로변하고 사유지구의 어떤 이런 불법 투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업무하고 구청하고 이런 업무도 쪽에서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좀 저희 동부에서는 사실은 좀 빨리 관광객들이나 이런 민원들이 오기 때문에 도로다 사유지다 이거를 참 명분화해서 저희들이 처분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좀 치우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과 그다음에 또 지금 테마파크 쪽에 가다 보면 사실은
그쪽에도 사실은 어쨌든 뭐 감시 카메라나 이런 거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치운다고 치운데도 뭐 이제 뭐 야간이나 이런 뭐 주중이나 어쨌든 전혀 늦은 시간에 이렇게 이제 화물차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투기해서 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단속도 한계가 있고 조금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요번에 일회 추경 때 좀 테마파크에다가 좀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좀 올렸었는데 좀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좀 반영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주민들도 그런 차량이나 이런 거 있으면 조금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고 정신이나 어쨌든 좀 관심 가지고 좀 버리는 거 있으면 사진 촬영해서 그런 걸 좀 확보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관련 법에 따라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는데 조금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관장이나 주변 주민 되신 분들도 그런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걸 보면 무조건 체증을 좀 해놔야 되거든요. 체증이 없으면 사실은 자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거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들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들이 대구도 이제 불법 폐기물 자체가 사실은 2002년도에는 한 80톤 갔다가 2023년으로는 한 40톤 정도로 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 한 79톤 정도로 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있어서 사실은 이런 쓰레기 양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지역 주민하고 저희들이 함께 이런 단속에 내가 주인이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고 또 그런 걸 목격했을 때는 저희 부서나 구청에다가 그걸 좀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유튜브 절차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안가라든지 항포구 좀 해가지고 저희가 좀 항포구나 있는 게 14개소가 있거든요. 그 14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폐그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떠내려오는 생활 쓰레기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처벌을 하면서 대구도를 맞이하는 우리 저기 관광객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내지는 우리 대구도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내용은 저희가 이제 해안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항포구가 있는데 그 두 개 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나눠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4명에 대한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다환경 지킴이라고 해서 또 항포구에는 이제 6명을 해가지고 총 20명을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해안가에 밀려오는 쓰레기를 지금 치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전체 예산을 보면 한 7억 1,3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해안가 쓰레기 정화 사업이 한 6억, 그 다음에 취약 해안 폐기물 대응 사업이 1억 1,3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쓰레기 처리 실적입니다. 최근 3년치를 본다고 하면 22년에 449톤, 2023년에 345톤, 2024년에 452톤. 그래서 폐기물이 많이 발생됐다, 아니면 적고, 아니면 또 많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여름철에 뭐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뭐 풍랑 이런 자연적인 그 요인과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자연적인 요인하고 또 같이 이루어지는 게 관광객들이 또 몰려왔을 때 또 배출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 양은 좀 다소 좀 변동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면은 수직 운반해서 보관하고 그걸 소각업체에다가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아마 날씨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기상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 해양수산과는 그런 거를 충분히 대비를 해서 만만에 대비를 해서 대구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 관리 대책으로 포도하우스나 동업 활동 후 발생한 폐비닐 사후 관리에 의한 대책입니다. 수거 대상은 농철 폐비닐, 하우스 비닐, 멀칭용 비닐, 폐농약 용기류 등이고요. 배출 방법은 폐비닐은 흙, 자갈, 잡초 등 이물질 제거 후에 한 곳에 모아 수거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약 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에 빈 용기, 빈 봉투만 모아서 수거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거 방법에는 2톤 이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수거량으로 안산시에 통보를 하고요. 안산시는 이에 따른 보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비닐도 그 2톤 이하는 저희 안산시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고요. 재영반에서 수거를 하고 재활용 선별센터에서 집회를 하면 일정량 이상 모아서 환경 수거를 하고 있고 보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장려금이라든가 보상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도 행정복지센터 행정팀장 강희자입니다. 저희 대부도에서는 일단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 임시 적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지금 폐비닐 수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번기 시즌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오후 두 타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농한기여서 주 1회 화요일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 인력은 저희 행복마을 관리소 두 분께서 직접적으로 해당 시간에 현장에 나가서 관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통장회의라든가 다른 단체 회의를 통해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게 저희 이제 폐비닐 수거 관련해가지고 대부분 관심이 가장 높으신데요. 저희도 일단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그 통장님들과 단체원 분들께 지속적으로 일단 이 부분 오늘 해결 결과를 저희가 잘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 투명 페트병 및 폐비닐 별도 배출제 시범 지역은 저희가 그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338톤, 과태료 부과 실적으로는 2023년 32건 750만 원에서 2024년 50건 1,070만 원 부과를 하였습니다. 대부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설치 현황으로는 총 6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고정형으로 3대, 이동형으로 3대가 설치가 되어 있으며 상습 투기 지역으로 건의를 해주시면 이동형은 추가로 현재 있는 장소에서 이동 배치가 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지 출장을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도 월 2회 정도는 나와서 야간 및 새벽 단속, 주말 단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을 확인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20%에 달하는 포상금을 그 신고자에게 저희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저희가 불법 투기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 20년 이상 대부동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를 계기로 저희가 앞으로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부도 일반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체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산시로부터 배정받은 대부도 인력은 차량 7대, 운전원 및 수거원 18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상별 쓰레기 수거 대상 품목 및 수거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상별 수거 일정은 일반 주택지역, 펜션 단지 및 캠핑장은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배출 시간은 전날 20시부터 2길 06시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혼합 재활용은 재활용 전용 차량으로 매일 또는 구역별, 요일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폴은 3.5톤 탑차를 이용 대부도 전 지역 월요일 수거, 1톤 차량은 수시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연탄수거 및 폐가전, 폐가구도 이하 동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문 앞 수거를 원칙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대부도 특성상 주소지역까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대 차량 1톤차 2대로 저희가 거점지 수거 비슷하게 당 10회 이상 수거를 해서 집결지에서 성상별로 분리, 각 성상별 차량에 적재한 후 휴각장 및 재활용센터로 이동하여 하역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등길을 후지로로 가서 수거 가능하나 농로 또는 비포장 도로 및 둔턱이 높고 꾸불꾸불한 길은 1톤 차량도 못 들어가 주민들이 큰 도로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대문화 수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항으로는 자원순환과 협조 요청 시 우선 지원으로 대부도 푸드축제 및 경기바다 드롭 페스티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대부도의 환경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대부도 전역이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대부도의 환경 보존을 위해 구석구석 모니터링을 관찰하여 무단 투기 장소를 발견, 구청 등으로 투기 장소를 사진 촬영 송부하여 수거하게 함으로써 보다 깨끗한 안산의 대표 명소인 대부도를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력하나마 대부도 주민들에게 협조 요청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상은 주로 관광객이나 낚시 캠핑장 방문객들이 많이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첫째로 휴대용 가스통, 부탄가스를 잔여 그대로 배출하여 저희가 압착차가 동시 가스통이 터지는 사고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뭐 3월, 2월부터인가? 2월부터 12월까지는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 이후에는 좀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개발과에 있는 예산으로 가능을 한지 300기간 동안 그거 좀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고 12개월 동안인가요? 10개월 동안은 사람이 지금 투입이 되어갖고 하는데 2개월 동안은 거의 지금 투입이 안 되니까 쓰레기장이나 마찬가지 그게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단체별로 올 같은 경우 단체별로 가서 다시 정리를 하긴 했지만 어떤 통은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라는 건의까지 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2개월 동안의 그 관리를 개발과나 뭐 추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관리가 가능할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청소를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좀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이게 이제 저희 대부개발과에서 온다 그러면 사실은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나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뭐 협의된다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답변하기는 조금 참 추가로 저희들 공부를 좀 해보시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하원들이 그 통 다 뒤져갖고 이렇게 보물찾기 하다시피 저희 쓰레기 찾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 쓰레기하고 그냥 잡쓰레기하고 다 섞여 있어갖고 여기. 그래서 지금 저희도 힘들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을 하는데 요때 되면 저희 한 3시 출근인 아니 3시 퇴근인데 이렇게 해버리면 4시에 퇴근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확실히 여기 2개월 동안 연세 드신 분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여기 좀 나이 있는 사람들을 갖고 2개월 동안 운영해 주시면 저희도 힘 안 들이고 하고 그리고 저 쓰레기는 저희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사진 촬영해갖고 여기 단원 기동반으로 보내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깨끗이 지금 운영을 하는데 겨울에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 찍어서 매주 목요일만 들어오시죠. 목요일마다 오면 깨끗해져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2개월 동안 나이 좀 젊으신 분 운영하실지 그렇다면 그거를 저희도 알고 있는 실정이에요. 아까 뭐 개발과에서 활동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업무가 중첩되고 이게 각계정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 많으면 배가 산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는 참 좋은 자리인데 개별적으로 써놓고 따로, 단원고 따로, 대부개발과, 해양수학과 따로, 전수학과 따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환경사업소라든가 청소과 아니면 대부 분모도 좋습니다. 컨트롤 타워에서 간섭하고 청소하고 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중첩되지 않고 서로 핑퐁도 없습니다. 현재는 중첩되고 핑퐁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단속은 지역적인 부분이거든요. 단속을 해서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총체적인 게 있어요. 그 부분을 그걸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시장님하고 시의원까지 와서 조직 개편까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구청 따로, 뭐 시 따로, 본부 따로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나옵니다. 뭐 좋은 의견도 많이 있지만 중첩과 핑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총괄해서 그럼 그 뻔한 사업소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단속팀, 청소팀, 뭐 정책팀 다 들어가서 인력 장비를 거기다가 다 몰아주는 겁니다. 지금처럼 뭐 찔끔찔끔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별 의견보다는 아마 다른 시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청소 사업소도 있고 환경 사업소도 있고 청소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시는 유독하게 청소팀에서 합니다. 아니, 팀은 몇 명이 된다고 해서 대부분 원곡동 뭐 신결동 다 합니까? 업무가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 진짜 단속반 4명이 단원고 전체를 하는데도 진짜 부족합니다. 인력 장비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단속반밖에 없기 때문에 각 청소까지 저희도 합니다. 미원 80명, 88명 그거 갖고 하는데 이건 팀처럼 진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열심히 하지만 단속도 많이 합니다.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시장님, 의원님 참석한 자리에서 그걸 한 번 더 논의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대부도 관련 중요하지만 그런 차이는 한 번 더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사업소나 청소과 차원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청소팀에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건 지역적인 단속본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가 나왔을 때 지금 안 나오면은 손을 못 댑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몇 번지 누구랑 이름까지 나옵니다. 택배 전투라든가 이런 들 아니면 차량 그 찍혀 있는 난방 그 외에는 한 70%는 손을 못 댑니다. 저희 단속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총괄적으로 해서 인력 장비를 거기다가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게 자원순환과하고 동장님하고 해당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농번기가 되면은 폐 비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폐 비닐이 종류가 이제 포도 비가림 하는데 이제 하얀색 비닐로, 그 다음에 바닥에 까는 까만 비닐로, 요거는 이제 저쪽 테마파크 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서 거기다가 이제 처리가 가능한데, 그 나머지 그 농약병도 뭐 포함은 되겠지만 이거는 제가 뭐 농협하고 이게 주기적으로 1년에 한 2번 정도 지원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거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비료포대하고 그 다음에 거름포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름포대가 문제인데 그 다음에 또 이제 차광망이 있어요. 차광망 요 세 가지를 처리할 방안이 지금 정확히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자원순환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관리를 해서 그 표지에 자원순환 리사이클링 표시가 되면 그게 자원이 순환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확인했는데 그 비료하고 거름포대는 리사이클링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원순환에 포함되는 항목인 것 같아서 이거는 수거 계획이 좀 정립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광망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또 정책을 좀 세워주시면 하는 바랍니다.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다 폐기물 봉투에 담기는 어려움이 많다라고 다른 총장님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방안을 조금 논의를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런 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개분 같은 거 막 냄새나는 퇴비 푸대 이런 거는 저희가 가져가도 자원순 그쪽에서 저희 혼나거든요. 막 왜 이런 거 갖고 왔냐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저도 깨끗한 거는 저희가 비료 푸대에다가 푸대에다가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늘어놓으셔갖고 저희 또 수거하기 힘들게 만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개 패갖고 한 비료 푸대 넣어갖고 그러면 저희가 네네. 수거하기 편하게.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단체 회의 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내리는 순간부터 옮기는 순간, 다시 와서 놓는 순간 이게 다 채집이 돼야 되게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밤에 몰래 버리는 거나 와서 몰래 버리는 거나 그걸 되게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럼 계도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프랭카드 하나만 걸려 있어도 잘 안 눕니다. 프랭카드 시에서 프랭카드 하나 걸어놓으면 가급적이면 잘 안 눕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잡는 것도 우선이지만 일단 놓고 가지 않게끔 프랭카드라도 좀 예산 좀 세우셔가지고 그런 쪽에다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도의 그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대에 위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또 대구의 또 관문이죠. 이 주말에 이 관광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말에 이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집중이 되는데 쓰레기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쓰레기를 이제 문부 환경에서 일요일날은 지금 수거를 안 해주시죠. 일요일 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그 많은 양들을 나온 거를 전부 다 도로가에다 갖다 놓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대부도의 관문서부터 굉장히 보기 싫은 주말에 그 엄청난 관광객들이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쓰레기 관광지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게 민간 상인회장이 이거를 단속을 한다는 게 이것도 참 쉽지도 않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풍락치를 두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가 이제 내놓으면 뭐 침출수도 또 배출이 되고 또 물은 또 낮은 데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구디기도 꼬이고 파리도 꼬이고 굉장히 보기 싫은 이런 현상이 있는데 방법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그 대구 개발가에서 우리 뭐 미세팀이라든가 가서 이 쓰레기를 토요일날 배출한 쓰레기는 일요일날 절대 내놓지 말고 일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좀 배출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해서 저쪽 공무도 좀 보내고 또 때에 따라서는 또 단속도 좀 이렇게 하고 해서 일요일날 나오면 이제 동부환경에서 이제 월요일날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또 공무원들이 또 사실 또 어렵다고 가정한다면 동부환경에서 일요일날 이 많은 쓰레기를 또 한번 치워주시면 좀 하다가 유감해야 됐는데 제 유감된 말씀이지만 이것은 그 상인분들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거 안 했네? 수거하고 지나가지만 그렇게 이제 시간 제약이 없이 무조건 내놓습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날 20시, 이 길 06시까지 그것만 지켜주시면 이건 조금은 100%는 아니지만 조금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저희 이제 과에서 하시는 줄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든 건데, 그래서 저희 팀에서 이제 각 과나 이제 주민분들께 이제 저희의 그 의견을 제안 같은 거를 조금 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업무 부서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해마다 연초에 이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개 과든 4개 과든 연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우선 동사무소는 직능단체가 있으니까 올해도 직능단체 도움을 받아서 전체적인 청소를 하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뭐 동부환경은 꾸준히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구 개발과 같은 경우는 가로 환경 청소 담당이 있는데 이분들이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떤 뭐 주기적으로 그쪽을 담당해서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자원순환과나 환경위생과는 기동반이든 어떤 동해에서 비롯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예산이나 아니면 추가적인 지원 부분을 좀 보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치워도 한 사람이 버리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우선 참여하시는 대부도 주민들이 물론 관광객들이 이제 배출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관여되는 펜션이라든지 어쨌든 업소에서 주민들을 선도하고 하면 많이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제2, 제3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대부도가 앞으로 관광지로의 어떤 모습을 좀 더 확고히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낚시를 하노 낚시바늘이나 날카로운 낚시 도구를 검정 비닐에 그냥 싸서 버립니다. 그럼 저희가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수거원들 손가락이나 찔리거나 위험에 노출되어 찔림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거. 피가 나오고 막 흘리고 합니다. 사실 일일이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되는데 검정 봉투에 넣어서 배출을 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네. 다음은 깨진 유리 및 칼날, 날카로운 철사 등이 일반 종량제 봉투 또는 비닐 봉투에 담아 그대로 배출하니까 찔림 및 배임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배출 시 유형을 말씀드리자면 소량 건축물 자루 또는 날카로운 부분을 감싸서
겉에 표식을 하는 배출하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않습니다. 요즘에 대해서 여러분 그 관광객들이 특히 유념을 하셔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펜션 및 전원주택지에 보안상의 이유로 맹견 등을 많이 키웁니다. 근데 맹견 등을 목줄을 풀어놓아 저희가 수거를 하려면 달라들어가지고 기절 직전까지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좀 앞으로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쓰레기 감량을 위해 마련한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각 기관별로 저희가 제안 좀 드리고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루고 환경부산과에서 처리한 무단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 지난 2년간 664톤의 무단 폐기물 처리를 하였고 60건에 1,2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850여에 넘는 제도범죄가 있으나 계속해서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는 무단투기 감시 시스템 강화를 위한 CCTV 설치 확대 및 보다 강력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 포상제 확대 실시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쓰레기 배출 지역의 대부도 환경본부직 전담관리제로 청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무단투기 방지 대책이 있는 경우 환경이사과는 AI CCTV 및 모바일 신고 시스템 도입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대부도 쓰레기 무단투기 감명한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